안녕하세요. 박수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박수 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저도 오늘 사실 뇌기능 매핑 앞에 저는 참석해본 게 처음이고 또 앞에 두 분 연자분들 이제 발표해 주시는 거 너무 잘 들었는데요. 너무 되게 다른 학회에 내가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마도 지금 앉아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제가 하는 이 접근 방법이 조금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학제간 융합이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 분야는 저는 뭐 뇌기능이나 아니면은 뭐 매핑이나 지금처럼 신호처리나 이런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 소개에서 들으셨겠지만 저는 언어병리학과에 있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메인 잡은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어치료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지금 뭐 스트로크이 브레인에서 이제 베스큘라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커뮤니티브하게 브레인을 얼마나 이제 잘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 언어 인지 기능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언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런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가르쳐서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클리닉에서 언어 치료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대학원생을 길러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신호처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거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일단 노화가 되면은 워킹 메모리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인데요. 작업 기억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다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작업 기억이라는 게 저도 많이 이제 저는 워낙 이 분야에 오래 있었으니까 너무나 디테일된 그런 이론적 배경들을 많이 접해왔지만 굉장히 단순하게는 많이 알려진 것들은 뭐 디지스펜을 반복적으로 숫자를 거꾸로 말하거나 바로 따라 말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국한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워킹 메모리가 처음 시작된 거는 단기 기억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에들리나 히치라는 모델에서 단기 기억에서 그냥 우리가 기억을 단순히 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꺼내고 나서 이거를 거꾸로 말하려면 조작을 해야 되고 숫자를 3개를 불러드렸는데 거기서 2를 뺀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숫자를 3, 5, 7 부른 다음에 2를 하나씩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저장만 하는 스토리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또 컴퓨테이셔널하는 또 다른 어떤 용량이라는 게 있고 기억이라는 기제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워킹 메모리라고 해보자 라고 한 게 사실 베들리 앤 히치의 1974년 모델입니다. 그래서 작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억은 기억인데 단순하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해서 같이 꺼내야 되는 굉장히 인지 과제가 이제 그 executive function, 집행 기능이 필요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디벨롭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베들리가 이제 70년대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개념이다. 우리의 인지 기능이 단순하지 않죠. 넣었다 꺼내기만 하면 메모리만 잘하면 그럼 다 A 플러스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성적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가 않더라. 그렇다면 인지 기능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밑에서 받쳐주는 이런 집행 기능이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개념을 좀 더 파헤쳐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뭐 2024년, 2002년 뭐 너도 나도 저 워킹 메모리에 대해서 내가 좀 해봤다라는 분들이 다양한 이제 이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이론 중에 저희도 우리가 언어 치료에 과연 어떤 이론을 가져와서 언어 치료에 딱 맞는 그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 기억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단순 기억과 그 다음에 이걸 조작하는 능력과 그걸 모두 다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모델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 모델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 모델을 기반으로 메모리를 잘 그 워킹 메모리죠. 그러니까 작업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와 언어 기능을 복합적으로 포함한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 식사도 하셨고 그리고 앞에서 시그널 저는 사실 공학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연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집중해야 돼가지고 저의 그 커뮤니티브 리소스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잘 모르지만 따라가 보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좀 덥기도 하고 여기가 살짝 그리고 졸릴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작업 기억의 훈련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실제 우리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그 스텝을 한 번씩 따라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원래는 실업증 환자들, 실업증 환자 아까 앞에 발표하셨던 분 중에 모토를 하셨던 교수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로크 환자들의 모토 펑션을 TS랑 FPRS 같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같은 스트로크 환자를 보지만 스트로크 환자들 중에 모토 펑션이 당연히 하반신 마비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하게는 언어 기능이 좌뇌 스트로크가 왔을 경우에 언어 기능이 손상이 되고 그 언어 기능이 손상된 환자들을 저희는 이제 실업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실업증 환자들은 언어 재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재활 프로그램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작업 기억 관련된 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과를 이제 검증해 본 스터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는 노년층들에게 그냥 일반 노년층 분들에게 이 언어치료, 작업기억 언어치료를 하면서 그 다음에 TDCS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쉐임 그룹하고 액팅 그룹을 같이 대조를 해서 정말 TDCS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언어치료에 애디티브하게 더 좋은 효과를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는 게 맞냐라는 걸 한번 검증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킹 메모리 트레이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저희가 언어치료사가 예를 들어서 3개의 단어를 불러드려요. 사과, 버스, 기린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세트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딱 들으실 때 동물이 나오면 거기서 박수를 치셔야 돼요 라고 미리 저희가 큐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과, 버스, 기린 하면 박수를 치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나오면. 그죠? 요게 한 세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팬 2부터 시작을 해요. 환자들이. 그럼 스팬 2는 뭐냐면 요 세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버스, 기린, 기린에서 박수를 쳐야 되고 토끼, 휴지, 지하철 토끼에서도 태핑을 해야 되죠. 태핑을 해야 되고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기린하고 지하철이라는 마지막 월드를 리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사실 2개인 거예요. 시멘틱 캐러고리에서 동물이 나오면 태핑을 하는 과제 1, 그 다음에 리콜을 해야 되는 스펜 2에선 기린과 지하철을 리콜을 해야 되는 스펜 2의 리콜 과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베드리엠 히치 모델에서 단순히 숏텀 메모리에서 넣었다 꺼내는 작업이 아니라 이거는 넣었다가도 기억을 했다가도 박수도 쳐야 되고 컴퓨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펜을 홀드하고 스토리지에 잘 간직했다가 리콜할 때 다시 꺼내야 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행 기능이 많이 필요하는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어렵겠죠. 네. 네. 요게 그래서 앞에도 설명했지만 요 마지막 단어를 홀드해야 되는 거는 베드리엠 히치 모델에서 스토리지 컴포넌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박수를 치는 태핑하는 과정은 스미틱 캐리고리 디시전을 해야 되는 컴퓨테이셔널 로드를 계속 가공하게 되는 그 밑에서 계속해서 커뮤니티 펑션을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 2개의 메커니즘을 같이 활용해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당하게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드 리스트가 지금처럼 스팬 2는 아까처럼 세트가 2개가 되는데요. 스팬 2, 스팬 3에서 스팬 5까지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네, 어렵겠죠?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요 그 2가지 컴포넌트를 같이 넣은 워킹 메모리를 트레이닝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느냐. 근데 언어 치료하면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언어 치료는 언어를 치료하는 건가요? 언어로 치료하는 건가요? 그리고 언어를 반복하면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언어 치료라는 것 자체가 언어를 기억했다 그냥 꺼내고 그 메모리를 시키는 거라면 치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 암기가 치료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뭐 기린하고 코끼리를 열심히 기억하는 게 그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자체의 언어 치료라고 부르기보다는 언어 치료라는 것 자체는 언더라인하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탭핑해 줬을 때 이분들이 이 뭐 기린하고 뭐를 이제 손바닥으로 치고 기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지 기능으로 다른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그 트랜스퍼 이펙트가 이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언어 치료에서는 Q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Q가 그냥 아까처럼 그러면은 뭐 모르면은 그 다음 넘어가고 모르면 그 다음 거 하고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게 사실은 이때까지 작업기억 리터처에서 TDCS 연구에서 많이 반복됐던 저희가 생각하는 리미테이션이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리터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킹 메모리를 사용해서 TDCS를 같이 접목한 에이징 파퓰레이션의 리터처를 많이 보시면 그냥 디지스캔의 반복 내지는 엠베테스크의 반복 그럼 그냥 TDCS 했냐 안 했냐 정도의 실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제를 반복하면 누가 못하겠나. 근데 과제 반복이 과연 치료인가? 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라키컬하게 어떻게 Q를 주고 그 다음에 Q를 어떻게 징검다리를 사용해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Q를 보시면 조금 이것도 복잡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환자들이 못해요. 워드 리스트를 하라 그랬는데 기린 코끼리가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쉽지 않아요. 스펜 2까지만 해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지만 스펜 3, 4, 5 내려가면 점점 올라갈수록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환자가 이제 페일을 해요. 그러면 페일하면 페일 했으니까 다음 거 그냥 하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Q1을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워드 리스트를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펜을 한번 브레이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패시브한 큐죠. 한번 하고 리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서 여기에 마지막 단어를 또 기억할 수 있게 브레이킹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패시브한 큐를 줘서 여기서 먹히면 사실 그 다음 안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이걸 한다고 환자들이 다 이 큐가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큐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큐는 뭐냐면 조금 더 임플리시트한 큐를 계속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답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답 얘기하면 다 외워서 자꾸 치료 효과 있다라고 하는 건 치료가 맞냐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언어 치료의 우리의 그 관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징검다리를 놓아서 환자가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큐예요. 그래서 두 번째 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 사과, 버스, 기린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슈퍼올디네이 카테고리라고 해서 과일,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 다음에 동물. 그러니까 굉장히 간접적이죠. 그래서 상위 범주어를 준 다음에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한 번 더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큐를 가지고 다음번에도 그럼 내가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될 때 범주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큐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런 기억 전략을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던 신문 뉴스를 보던 캐테고라이제이션 하는 능력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들이 이런 큐인데 여기서 또 성공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성공을 못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펜 Q3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 기린 요 카드들, 번호 카드를 좀 랜덤하게 배치를 한 다음에 환자들이 요거를 잘 맞게끔 카테고리에 맞게끔 단어를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큐를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칭을 해서 다시 한번 시멘틱 매핑을 할 수 있는 큐라는 작업이 결국에는 굉장히 임플리시트하게 환자가 스스로 이 리콜 과제에서 징검다리를 놓아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짜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워킹 메모리가 왜 지금 우리가 듀얼 워킹 메모리라고 트레이닝을 이름을 붙였는지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스토리지하고 프리페이션하는 걸 같이 태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단순히 워킹 메모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메틱 캐리고리를 계속 매핑해가지고 하는 그런 워킹 메모리 트레이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실 TDCS를 저희 분야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제가 연구를 시작한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막 시작하는 거고 이것도 저희 학생이 연구실에서 같이 석사 논문으로 이제 주제를 같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실업증 환자한테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TES, TECS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언어 치료하고 결합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메이거스널 스티뮬레이션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리터처를 저희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있다. 뭐냐면 아웃컴 메저가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워킹 메모리 트레이닝이 너무 단순 반복이다. 라고 해서 사실 이런 어떤 복잡한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세팅하는 트레이닝 프로토콜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너무 팬시하게 FNURS, fMRI 멋진 걸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열심히 리터처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는 이제 오비랩하고 알테미스의 27채널 아주 작은 거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일단 퍼스트 스터디로 한번 이제 같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디자인은 지금처럼 PDCS를 같이 넣어줬을 때 이 듀얼 베이스드 워킹 메모리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거기에 TDCS를 했을 때 정말 에디티브한 이펙트가 있는지 그룹 간 차이를 보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FNURS에서 뭔가 차이가 정말 치료 효과가 잡히나 이런 거 같은 학생이 이제 석사 논문으로 이제 한번 프로포즈를 해본 내용들을 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메소드를 보시면 총 24명의 그 노년층, 정상 노년층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앞에서 베스큘러 디멘시아 환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상 노년층이라고 쉽게 이제 이렇게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정상군 안에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환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MMS랑 이 SVLT라고 해서 버벌 메모리 러닝 테스트를 이미디얼 리콜, 딜레이드 리콜, 레코그니션 이런 걸로 다 스케일을 한 다음에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메모리 임페어먼트에서는 정상군에 해당한다라는 걸 컨펌하고요. 그 다음에 GDS라는 거는 이제 디프레션이 없고 그 다음에 IDL이라는 건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정말 우리가 MCI가 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아주 미니멀리 우리가 룰아웃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 24명 중에 12명은 TDCS와 함께 언어 치료를 하게 되고요. 12명은 TDCS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쉐임으로 해서 12명이 치료가 되고 이 두 그룹은 그 연령, 교육 연수, 그 다음에 기타 이 모든 그 뉴로사이트 팩토리에서 테스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게끔 매칭을 한 뒤에 실험이 설계가 됩니다. 저희의 실험은 지금 액티브하고 쉐임 그룹, 그러니까 싱글 블라인드 쉐임 컨트롤 프리 포스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에서 액티브 앤 쉐임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임 포인트로 프리하고 포스트 두 개의 타임 포인트에서 아웃컴 메저를 다 측정하게 되고요. 그럼 치료를 몇 번을 했냐, 몇 시간을 했냐 이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야심차게 10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오셔서 2주 동안 월화수목금 하루에 1시간씩 10번을 하겠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우리가 한 10번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리트러처 기반상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다가 우리 석사 학생이 교수님 저는 졸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슬픈 목소리로 찾아와서 그래 그 우리가 뭐 석사 논문으로 노벨상 탈 건 아니니까 그리고 처음 하는 거니까 졸업을 못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좀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타협을 한 게 그래도 5번 이상은 하자. 우리가 리터처상 5번도 안 한 논문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많이 줄였어요. 원래는 10번이었다가 5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번 오셨을 때 그러니까 매일 오셔야 돼요. 일단 5일을 일주일 내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오시면 30분 동안 언어 치료, 아까 얘기했던 워킹 메모리 트레이닝을 아까 스펜 2, 3, 4 이걸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는데 30분 동안 하시고 20분은 TDCS를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20분 나머지 10분은 언어 치료를 10분을 해서 30분 세션을 구성하는 게 액티브 그룹의 트레이닝이에요. 네, 그래서 액티브하고 쉐임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이제 프리포스트로 FNURS 찍고 아웃컴을 보고 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 메저를 그럼 뭘 봤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프라이머리 아웃컴하고 세컨더리 아웃컴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언어 치료를 아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복을 했으니까 그것도 못하면 안 되죠.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화수목금을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이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직접적으로 치료한 거가 좋아지는지를 보는 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웃컴이라는 거는 보통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트랜스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어느 과제에서 비슷한 과제로 트랜스퍼가 됐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잡는 메저가 보통은 세컨더리 아웃컴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듀얼 워킹 메모리 테스트를 굉장히 똑같이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 평가판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세컨더리 아웃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링귀스틱 엠베, 그 다음에 non-linguistic 엠베이란 엠베 테스트를 이제 투백 테스트를 사용을 했는데 조금 뭐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워킹 메모리 듀얼 테스트에서 스팬 2에서 5까지 올라가는 그 다이렉트리 우리가 치료한 거랑 굉장히 유사한 패러다임으로 만드는 아웃컴 메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이죠. 말하자면 트레이닝 이펙트가 트랜스퍼 됐는지 보는 거, 일반화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링귀스틱 투백을 사용하는 거는 자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옷이 투백에서 나오면 히트하는 거죠.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엠백에 대한 오디언스들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두 개가 전에 나오고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형이 두 개 전에 나오면 히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전혀 치료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저희가 치료할 때는 길이, 코끼리, 뭐 태핑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까지도 좋아진다면 이거는 일반화 효과겠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잡고 TDCS는 저희가 스타스팀 에잇을 사용했고 지금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했고 20분 동안 스티뮬레이션을 함께 했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위치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밑으로는 위치가 그래서 바이레트럴하게 일단 F3 쪽을 레프트 DLPFC를 에너드로 잡고 F4를 캣보드로 잡아서 스티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F-Nurse는 저희가 뭐 다른 기기도 있지만 지금 사용하는 기기는 니얼시트로 가장 간단하게 프리프론탈만 볼 수 있는 간편한 걸로 PFC를 네 가지 리전으로 라이트 레프트랑 엔티리어 레터럴 쪽으로 보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F-Nurse 패러다임은 지금처럼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는 베이스라인 잡고 그 다음에 태스크를 쭉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F-Nurse 베이스라인 잡고 F-Nurse 계속 측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 블럭 디자인으로 레러를 넣기도 하고 블럭을 넣기도 하고 레러 블랙을 카운터 밸런스 해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통계 방식은 일단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 치료 효과가 있냐 없냐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DCS를 애디티브하게 우리가 뉴로모듈레이션을 같이 했을 때 과연 행동 치료에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저희가 이제 주로 제 분야에서는 TDCS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치료를 할 때 얘가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뉴로모듈레이션 테크닉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일단은 요 첫 번째 결과는요 behavioral outcome이라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막 태핑하고 리콜하고 했던 그 과제가 5번을 매주 왔는데 이분들이 치료했더니 좋아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타임에 대한 메인 이펙트가 유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액티브 그룹이 있고 쉔 그룹이 있는데 프리포스트가 쉔도 액티브도 다 좋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쉔이라고 해서 언어 치료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쉔 그룹도 비헤이비어 테라피 똑같이 들어갑니다. 단지 뉴로 모듈레이션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비헤이비어는 굉장히 세일리언트하게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 리콜하는 거랑 요 리액션 타임을 다 쟀거든요. 근데 리액션 타임도 보시면은 액티브하고 쉔 모두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죠. 말하자면 빨라지는데 좀 재미있는 현상은 그룹 바이 타임 인터랙션이
좀 아슬아슬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0.07인데. 근데 액티브 그룹이 사실 좀 궁색하긴 하지만 이 매그니튜드를 보면은 과연 궁색한가? 이게 한 6배 차이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액티브 그룹은 사실은 한 238ms이 이제 빨라지는데 쉔 그룹은 한 48ms. 그래서 매그니튜드 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12명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위제는 안 됐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히모다이내믹 리스폰스는 아주 그냥 메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공동 연구나 아니면 더 좋은 이제 프리 프로세싱이나 시그널 디텍션을 잘 하시는 어떤 교수님과의 팀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OB랩에서 그냥 심플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HBO가 HBR에서 크게 바뀌는 게 있나 싶은 별로 눈에 띄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서 일반화가 일어났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엠베테스크에서 좋아졌는지를 봤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일단은 아까 도형이 더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 노년층 다 노년층이시거든요. 근데 아까 자음을 디텍션하는 것보다 도형이 같으냐 다르냐는 늘, 그러니까 이 그룹만 아니라 저희가 이 과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늘 도형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요, 일단 프리포스트에서 그 좋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까지는 애큐러시에서는 안 된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리액션 타임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애큐러시까지 못 갔지만 리액션 타임까지는 어쨌거나 약간 일반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것도 p-value가 0.5. 그래서 이게 또 우겨볼까 하고 있는데. 액티브 그룹에서 특히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을 받은 그룹에서 프리포스트에서 RT 리덕션이 어려운 과제에서 더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p-value 0.0으로 좀 비교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지금 계속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좀 복잡한 패러다임이고 여러분들이 생소한 내용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래서 언어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냐라는 거는 이제 비헤이비어하게 이제 보는 거죠. accuracy는 확실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치료한 건 정말 좋아진다. 근데 TDCS를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다면 우리가 TDCS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RT를 보니까 또 약간 TDCS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ccuracy가 좋아진다고 해서 또 전부는 아니니까 빨라지는 것도 좋은 행동 지표 중에 하나인데 라는 생각을 해서 뉴로모듈레이션은 좀 빠르게 프로세싱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리액션 타임을 보면 약간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히모다이내믹 리스폰스는 우리가 측정을 잘못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 차이가 없는 건지 별로 인터레스팅한 결과가 없더라 라는 이제 중간 저희 서머리를 하면서 뭐가 잘했고 뭐가 잘못됐지 앞으로 뭘 할지 이제 저희도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명한 메시지는 뉴로 모듈레이션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언어 치료를 하면은 노멀 에이징 그룹도 퍼포먼스가 좋아지는구나. 노년층 작업기억 트레이닝을 하면은 작업기억 좋아지네? 라는 건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RT도 빨라지네? 이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히모다이내믹 리스폰스까지는 변하나? 라는 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라는 게 이제 서머리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뉴로 모듈레이션을 같이 하면 좋은가? 라는 질문이 여전히 있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스코어를 맞추는 거를 더 증가시키는 것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빠르게 하는 거는 TDCS가 도움을 준 것 같다라는 결과를 이제 저희는 이제 서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게 이제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5번의 치료가 너무 짧았나? 우리 10번을 했어야 됐나? 우리 학생이 타협하느라고 우리 5번 줄였는데 10번을 했으면 TDCS 이펙트도 accuracy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아직 의문점이 아직 남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하면은 얼마나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일시적으로 되게 좋아졌다가 또 그냥 이 이펙트 언어 치료할 때 되게 좋았는데 한 일주일 되면 다 까먹어. 이런 건지 한 10번하고 TDCS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한 달 정도 갑니다. 2달 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향후에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직 여러 가지로 아직 할 일이 되게 많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스터디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지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리액션 타임에서 그 이제 효과가 나는데 피가 조금 아쉬웠던 그거는 뭐 샘플 사이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이제 뭐 비모수를 좀 돌려보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크기를 조금 고려하면은 아마 그 두 차이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잡으셨던 지표들이 조금 궁금했는데, 이게 워킹 메모리를 링귀스틱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니까 일반화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 언어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게 도형 그 멘탈 로테이션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서 시간이 또 오래 걸릴 텐데, 그 두 가지 세컨더리 이펙트를 잡으려고 하셨던 거가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되게 어려워서 전달이 잘 안 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너무 정말 그 좋은 코멘트와 인사이트가 정말 가득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신경과랑 많이 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과 치매 환자들, 그다음에 그 스트로크 환자들은 재활의학과 교수님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늘 듣는 질문이 있어요. 언어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어 치료 해가지고 언어만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어 치료 병원에서 돈 받고 하는데, 근데 과연 언어 치료를 하면 다른 인지 기능도 좋아지는 거 맞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 종종 받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설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브레인에 관심이 있는 그룹으로 모였을 텐데, 브레인의 펑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어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브레인 펑션이라는 게 정말 모토를 움직이는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뺀 인지 기능이라는 게 과연 어디가 살아남아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길 찾기만 해도 언어로 다 코딩을 하고 있고요. 뭐 오른쪽 왼쪽도 방향 같지만 사실은 이제 도형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쉐입 같지만 앞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뒤로 튀어나온 거 이렇게 언어로 막 우리는 임플리시트하게 다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비언어 과제를 꼭 넣는 이유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언어 치료를 했을 때 언어가 아닌 다른 커그니티브 도메인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강력한 모델러티다라는 거를 사실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